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가짜뉴스 단속반. 빠밤! 가짜뉴스 단속한다. 단속 뭐 신분증 같은 거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마패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패? 앞에 띄워주시. 모든 가시적인 존재하는 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냥 우리 신분증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가짜뉴스 열나 많아요. 네. 자, 국내 물량 확보도 못했는데 북한과 백신 나누자는 이인영. 자, 이인영 장관이 백신 나누자고 네. 얘기했어요? 전혀. 저도 깜짝 놀라서 찾아봤거든요. 네? 없어요. 자, 네. 치료제와 백신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있다면 이런 그 경제적 기성을 감수했던 부분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 그냥 협조하자는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백신이 우리나라가 남아돌면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부족한데 백신을 나눌 리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자, 두 번째 팩트. 네. 국내 물량 확보 못했다라고 했는데 네. 요것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의 전제 사실 자체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어떻게? 어제 밤 MBC의 보도입니다. 단독 3천만 명분 넘게 확보. 5개사 백신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3천만 명분을 이미 넘게 네. 확보했답니다. 근데 뭐가 우리 것도 없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중앙일보. 그렇죠. 정말 그리고 기자 사실, 관점에서 네. 봤을 때 이 팩트를 물먹고 가짜 팩트에 기반해서 남을 조지는 기자처럼 촬영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도 없어요. 김지혜 정말 기자가 후졌습니다. 쓴 그 기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 김지혜 기자? 누르면? 네. 응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지혜 네. 기자. 김지혜 기자 뭐 중요한 게 있습니까? 아니 어떤 기사들을 썼는지 나중에 궁금해서. 한번. 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가짜뉴스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게요. 자, 여기 보면 코로나19 MBC 단독 보도인데요. 톱이었습니다, 어제. 정부의 목표가 3천만 명 분량이었어. 더 근데 많은 거를 이미 확보를 했다. 추가로 확보를 네. 한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한 네. 곳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좋다는 5개 제약사의 백신을 골고루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어. 중요한 건 뭐냐. 쟤들이 먼저 오는 거야, 지금. 네. 우리나라가 방역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존슨앤존슨, 베비로션, 노바박스, 뭐 이런 거, 화이자, 모더나. 얘들이 다 몰려오는 거야. 한국에다가 팔고 싶어서. 자, 우리가 무슨 뭐 좋은 제품 만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여러분의 제품을 소개합니다. 베지어트. 이게 베지어트가 아니라 자, 미국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걔네가 뭐 그렇죠. 좋은 거를 수입할 것 같은 나라니까. 예전에는 이제 일본으로 수출한다 그러면 품질이 좀 검증이 됐다 이런. 그렇죠. 근데 이제는 외국 제약사들이 K 방역으로 우리가 최고니까 우리가 어줍지 않은 거는 수입 안 할 것 같은 거지. 그죠? 그만큼 한국 방역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외국인일수록 더 높아. 조중동은 계속 까지만. 한국에다가 팔았다고 광고하려고. 그래가 그래서 그냥 손쉽게 이미 우리 충분한 정부 목표치 이상으로 확보를 했어요. 나눠줘도 돼, 이제는. 심지어. 근데 이런 가짜뉴스. 우리 것도 없는데 왜 남의 주려고 그래. 이런 식의 아주 덜 떨어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없어 보이는 전형적인 놀부 마누라 심보거든요. 진짜. 네. 놀부 마누라가 놀부 마누라 심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것도 없는데 흥부를 왜 도와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흥부가 놀부 마누라한테 한마디 했다 혼났잖아요. 네. 그 주걱으로 뺨 맞고. 저 형수님 저 흥부인데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저 흥부인데요. 그래서 혼났다고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 가짜 뉴스로 밝혀졌어요. 이것도 한국일보. 네, 문 대통령 이낙연 독대, 김현미 추미애 등 부정 여론 전달. 그래서 경질하라고 그랬대요. 알고 봤더니 그런 말 한 적 오보였다라고. 없다. 네, 바로 당사자가 아니라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그냥 토론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좀 확인을 하고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은 요것도 웃겼어요. 네, 한동훈 채널A 측에 처음부터 녹음 파일 있다 하지 뭐 문제될 거 있다고 라고 항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데 어떻게 얘기했었죠? 과거 MBC랑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네. 신라진 사건 관련해서 대화나 발언,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 당연히 녹취록과 같은 대화록 존재할 수 없다. 지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네. 그리고 실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이게 지금 채널A 쪽에 그 이동훈의 관리자, 그 사회부장, 법조팀장 그런 양반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녹음 파일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채널A는. 자, 재판 진행 중인데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나왔어. 채널A 법조팀장은 왜 한동훈과 11번의 보이스톡을 했을까? 제가 검찰 출입기자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2년 반 했습니다만 이 검사장 정도 되면 언론이랑 나름대로의 격이 있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요새 그 양재택이라는 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줄리 킴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 술 마시면 재택이 형 이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다가 막 머리에 대머리잖아요. 머리 위에다 폭탄주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패스하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정말 괜히 얘기했나? 검언 동일체가 되는. 그때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실제로 그런 그러니까 진짜 약간 한 가족처럼 되는 거네요. 그럼요. 정말로. 그러니까 대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이른바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여섯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여섯 명과 검사장들은 그러고 술 마셨어요. 양재택은 그냥 쟁반이었어. 검사장과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폭탄주 이렇게 운반책이었다고. 실제로 그렇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지내고 했지만 과거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와 검찰 간부 사이는 텐션이 있었어요. 근데 11번을 보이스톡을 채널A 법조팀장이랑 했다? 이동재랑은 전화통화 문자를 그렇게 많이 했자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뭔가 잘못한 사람들끼리 입맞추려고 할 때나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는 거잖아. 우리가 알기로는. 네. 그런데 오늘도 한동훈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런 내음새는 푹푹 나는데 여전히 핸드폰을 안 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박원순 사건 여비서에 판사가 한 말, 당신 잘못이 아니다. 자, 지금 제목만 가짜 봤을 뉴스만 때는,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가짜 뉴스만 해도 되게 많죠. 앞으로도 줄 서 있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이건 정말 심각한 가짜 뉴스예요. 네.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박원순 사건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저도요. 근데 읽어보면 박원순 시장이랑 전혀 관련 없는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그 4월 사건. 4월 사건이에요. 네. 4월에 지들끼리 술 먹다가 지들끼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신들끼리 본인들끼리 네. 지금 총선 전날 서울시 직원들끼리 술 마신 거잖아요. 네. 곤드레 만두레가 되도록. 이게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날 성폭행이 있었다고 하니 그거는 피해자라고 하니 보호가 돼야겠지요. 그 술 마신 자체가 적절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그 고소인의 별건에 4월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가해자는 강간 안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당신 잘못은 아니다. 근데 박원순 사건의 여비서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서울시장에 의한 성사건, 성폭력 사건 피해자. 당시 보도자를 쓰고 이 아래는 심지어 박원순 시장 사진. 박원순 시장님 장례 사진을 씁니다. 전혀 박원순 시장과 상관없는데 이거는 언론을 이게 뭐 넘어서 인간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죠. 쟤들이 혹시 써놓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할까봐 머니투데이인데 사진을 바꾸거나 기사를 내릴까봐 제가 오죽하면 캡처를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안 바꿨네요. 저는. 이게 말이 되면 이 두 장의 사진 전혀 상관없는 사진이고 헤드라인에서 박원순 여기서 또 박원순 사건이라고 해놨어요. 처음에는. 지들이 해도 너무한 거지. 박원순 사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또 바꿉니다. 여기다. 박원순 그대로 해놨구나. 이게 박원순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박원순 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게 확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뭐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위로까지 건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히길 바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이제 김재련 씨와 또 김재련 씨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우리 정의당의 젊은 국회의원님들은 이렇게 해서 국임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I'm very sorry about that. 너무 죄송합니다만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서울, 부산 다 이제 서울, 민주당 부산. 31%, 국민의힘 19%입니다. 무려 두 자릿수, 네. 지금 뭐 두 자릿수 이상 그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나요. 네. 지금 갤럽에 따르면은 뭐 민주당 지지도가 뭐 썩 상승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이 아주 동반하락하고 가볍게 있죠. 국민의힘을 따돌리고 있어요. 서울과 네. 부산에서. 자, 이게 바로 민심이다. 그렇게 가짜뉴스 뒤에 드러나는 국민의 민심으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가짜뉴스인데요. 서울시 79일 만에 코로나 100명 초과. 근본 원인은 8.15 도심 집회. 자, 근본 원인은 8.15 도심 집회가 맞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지금 다시 지금 제3 네, 그래서 이제 뭐 3차 유행으로 제3차 유행이라고 우리 보건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8.15 도심 집회로부터 지금 11월이니까 너무나 뭐 두세 달 지났는데 이거를 8.15 도심 집회 전반스 일당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임당 쪽에서는 아니다. 무슨 얼마 전에 민노총 집회 때문이다. 아니다. 무슨 뭐 이태원에서 애들이 술 먹고 난장 가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도는데 네. 보건 당국에서 8.15 도심 집회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이 GPS를 통한 확산 분석을 해보면 그때 8.15 때 전국으로 퍼진 게 너무나 심각했던 거야. 그러면서 제한적으로 각 지역에서 N차 감염이 일어나다가 그게 다시 확산되는 거다. 이런 설명이 가장 공신력이 있는 현재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민노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씨 일가의 월간조선에서는 민노총 대규모 집회 5일 만에 코로나 확진자 400 돌파 뭐 이런 식으로 네. 민노총 집회와 코로나 재확산을 계속 연결짓는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지지율에 이거 변화가 없다는 거를 확인을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했고 네. 실수한 게 조금 최근에 나온 게 보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같은 경우 31%가 아니라 37%로 나왔네요. 어디죠? 네, 그건? 37%. 이건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건 한국 갤럽이었고. 네, 요것도 한국 갤럽인데요. 아, 그 갤럽에서 네, 전체 정당 지지율.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릴까요? 네, 댓글에 어떤 분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0대에서 지지율이 9% 나왔다고 하네요. 7%? 7%? 네, 민주당은 51% 나왔고요. 그래도 7%씩이나 나오는군요. 40대에도 7% 있으면.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민노총, 조선일보를 이제 상대로 응분의 대가를 상대할 가치를 못 느꼈는데 이런 기사가 또 네. 있었나 봐요. 조선일보 월간조선 말고도 민노총 집회 4일 만에 300명 확진, 광복절된 반사회적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침묵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건 당국에 따르면 가짜 뉴스다. 8.15 때문에 지금 재확산되는 거다. 자, 지금 뭐 추미애 장관, 우리가 추미애다. 캠페인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이 기사 보고. 네, 맞아요. 추미애. 보수 언론의 보도 아프다. 저도 사람이라 힘들고 외롭다. 당차 보이지만 사람이거든요. 네, 맞아요. 힘듭니다. 그리고 조중동을 관료사회나 기득권 사회에서는 여론의 바로메터로 보기 때문에 그 조중동을 위시한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계속 까지면 옆에 있던 사람도 괜히 뭐 힘내 이런 거 얘기 있잖아요. 그거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그냥 자기는 억울하고 화나 죽겠는데 힘내 추장관 네. 이러면 더 화나요. 더 힘들고. 뒤로 힘내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나와서 같이 싸워주는 사람은 지금 없잖아요. 그럼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진정한 동지인데. 근데 진짜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혼자서 많이 우셨겠다라는 음. 생각을 저는 보면서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추미애 장관이 공개한 꽃바구니 사진 있잖아요. 우리 김응영 검사. 네. 아니 김응영 검사 글 보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렸을 때 그 등록금 못 내는 친구를 위해서 돈 내주고 막 그랬던 친구더라고요. 그 정의로운 검사 김 검사 어머니께서 꽃바구니 보내셨어요. 이런 꽃바구니 자랑해도 되잖아. 네. 그랬는데 이걸 조국 장관이 이거를 페이스북에다 딱 공유를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동행인 것 같아요. 그쵸.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 두 분께 역사는 그리고 민주화와 탈권위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정말 깊은 감사와 함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레기들이 뭐 이거를 보고 뭐 윤석열의 꽃바구니를 질투해서 꽃바구니를 올리고 뭐 국민들은 냉소를 보내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다 아시거든요. 아, 그럼요. 네. 검찰청에 이런 꽃이 등장을 했어요. 오늘자인데 근조. 예, 보니까 옆에는 이제 전반스 네. 일당들이 보낸 것으로 보여요. 근데 네. 여기 보니까 근조 화환이 왔어. 그렇습니다. 검찰의 명복을 빕니다. 정신 차려. 이런 것들은 좀 보내는 것도 의미가 네.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근데 그 드네요. 최강욱 의원도 하신 말씀이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조국 장관을 무너뜨리게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 검사들도 다 알기 때문에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다. 아, 그거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이거나 자기 어떤 비위가 있는 일부 검사들이 검찰 권력이 약화되면 지네 먹을 게 없을까봐 네. 그 밥그릇 때문에 반발하는 소수 외에는 대다수 네. 2,500에 달하는 대다수 일선 검사들 본인들이 봐도 조용히 일하고 아니라는 있잖아요. 걸 아는 거죠. 네. 네. 자, 전반스의 윤석열 총장 응원합니다. 요 화환. 이 본인이 보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네. 잘 어울린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걸 보낸 단체가 정강훈 목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잖아요. 이 화환을 보낸 단체가. 그렇죠. 그 단체가들이 그러니까. 네. 그런가 하면은 요거 본 거야 이제 조폭들이. 그래가지고 조폭들 이제 부산의 조폭 조직원의 모친 생일인데 그때 막 화환이 엄청나게 왔대요. 근데 그 화환 중에서 일부 정치인 화환이 있었나 봐. 근데 뭐 본인들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는데 하여튼 화환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좀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웃고 즐기는 사이에 실제로 이문정 검사한테 아직도 발령을 안 내주고 있답니다. 진짜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대놓고. 지금 이게 원래는 대검 검찰정책연구관, 대검 연구관은 소속은 대검이지만 발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아요. 그래서 업무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그렇습니다. 대검에 있는 검사들이 연구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각 부처별로 배속이 돼 있는데 이거를 안 주면 그냥 연구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사 발령을 안 해주면. 근데 이유가 바로 못 믿는 거야. 임부장은. 임은정 검사가 자기네 칠까봐. 아주 비겁한 친구들입니다. 어? 자, 저희 뭐 가짜뉴스 스피디하게 전달해 드렸는데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